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기술의 발달을 어떨 땐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또 어떤 때는 전혀 낯선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설국열차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목에다 대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기계가 아마 보편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통역가, 번역가 등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망도 중요하지만 역시 직업은 자신과 잘 맞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신직업의 발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려동물 행정교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관심 지금 많으실 텐데요. 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주상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는데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를 양성하고 있는 정호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반려동물 인구도 많아지고 해서요. 일단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애견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애견훈련소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저희가 상상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분야로 좀 나뉘어요. 애견훈련이. 그 보면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공항에서나 이렇게 하시는 뭐 군견이라든가 경찰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탐지견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저희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많은 그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실내견들 하는 훈련소도 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견들만 많이 하는 훈련소도 따로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정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생활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훈련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그냥 다른 질문이지만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요?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벌어야 됐었어요. 알바를 하시는. 예. 등록금을 벌어야 됐는데 제가 원래 그 수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수원에 좀 도시에 살았는데 동물은 좋아하는데 동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수원 근교에 애견훈련소가 있었고 이제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했다가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3마리만 훈련시키면 저희 학교 등록금이 됐어요. 그랬었구나. 예. 고소득 알바였구나. 고소득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학번이 어느 정도? 9.1학번. 그럼 그때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학교가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도 쌌고, 또 그때 당시는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대학 다닐 동안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딱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좀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동물을 관련 학과였어요. 축산학과였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너 강아지 키워서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밥은 먹고 살겠니? 정말로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는데 어떠한 계기로 또 회사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조금은 좀 운명적인 그런 느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께도 이제 공식적인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선생님을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를 기르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먼저 저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책임연구원 정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민간 자격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주제인 그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 동물의 문제 행동들을 교정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전문인이죠. 네. 그런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행동 교정해 달라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까? 네, 많죠. 어느 정도로 지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대부분 요즘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좀 이 홍보를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홍보를 안 하는데도 한 하루 이틀에 거의 한두 마리씩은 꼭 어떻게 알으셔가지고 네. 예, 전화가 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홍보를 안 하시는 건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건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는 거고, 그럼 다른 저희가 좀 이해하기에 지금 어느 정도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근교에만 네. 100여 개가 넘는 그 애견 반려동물 행동 교정시키시는 분들이 네. 훈련소도 있고 또 하나는 방문 훈련사도 있고 네. 펫시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 100여 군데가 넘는데요. 네. 모두 다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펫시터라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예. 뭐 느낌이 베이비시터 느낌이 살짝 변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초기 단계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강아지를 좀 돌봐주는 옛날에는 보면 우리들이 강아지를 어디 맡기거나 아니면 1인 가구가 되면서 많이 이제 강아지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부는 애견 카페에 맡기시거나 훈련소에 맡기시거나 하시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만은 어디 외부에 지금 형태로는 아마 외부에 이렇게 나가실 때만 지금 며칠 외국에 출장하시거나 네. 그럴 때 맡기시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좀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 네. 요즘은 다른 것도 많이 기르세요. 그러면서 뭐 앵무새, 뭐 고양이 이런 것도 다 좀 어떤 교육 매뉴얼이 있거나 그것도 좀 하시나요, 일을?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앵무새도 따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점점 반려동물이 좀 세분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의 양상을 보면 반려동물이 굉장히 좀 이 세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우리들이 뭐 어떤 뭐 강아지를 키우니까 똑같은 동물이니까 고양이도 잘 알고 새도 잘 알고 조련사라고 그러면 모든 동물을 다 조련할 줄 알고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교육을 시키실 때는 지금은 일단 반려견이 아무래도 비중이 많고 뭐 다른 것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말 그대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반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랜 기간 같이 함께하는 되게 단어다 중요한 보니까 개념이죠. 그래서 그 거의 주종이 이제 개와 고양이인데 거의 개가 거의 80%를 좌우합니다. 고양이가 한 20% 좌우하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따로 계세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가 이제 특성이 사실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훈련이 안 되는 종으로 지금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분 훈련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종이 이제 훈련되는 부분은 이제 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의가 오겠죠. 선생님, 저희 강아지 요즘 이상합니다. 이게 교정해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정하시는지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따로 묻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훈련소들이 조금 틀려요. 네. 그 자기의 개념, 그 훈련에 대한 신념 그거에 따라 틀린데. 좀 다루시겠습니다. 선생님들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오면 뭐 몇 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표현 모든 훈련소들이 아마 거의 비슷한 말일 건데 기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가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 훈련소에서 뭐 2달 만에 해주는 데도 있고 3달 만에 해주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만에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사회화가 맨 처음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남들과 쉽게 대화하고 남들에게 나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이해하고 강아지들이 그게 안 돼 있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잠깐 웃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희가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훈련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훈련의 개념이라는 게 행동교정사도 물론이고 일반 애견훈련소도 많은 분들은
우리 강아지가 짖지 않게 해주세요. 예. 왜 짖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얘한테 너 짖으면 안 돼. 짖지 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사회화가 전혀 안 돼서 나는 내가 짖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교통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나 혼자만이 살고 있어. 지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화 과정을 한 2달 반에서 2달 반 정도 그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 과정이 너무 짧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내 아이를 시인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글을 안 가르치고 시를 읽게 해달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한글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시인은 자기가 원하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강아지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내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내 감정에 이입이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저희 딸 얘기를 좀 많이 해줍니다. 저희 딸이 5살 때 마루 인형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마루 인형을 줬더니 분홍색 머리에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구두를 신깁니다. 자기가 분홍색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분홍색을 입혀놓은 걸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분홍색을 입혔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아빠 밤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 분홍색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에 분홍색 구두를 신고 싶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우리 인형은 너무 행복해요. 예. 이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강아지에게 어머 우리 강아지가 이걸 사주고 싶어 사주면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지금 슬프면 우리 강아지도 슬퍼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주면 좋겠지 강아지는 말을 못해요. 그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대로 좀 강아지를 오해하시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많이 외로움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1인 가구가. 그러면 나는 외로워요. 내 외로움을 강아지에게 서로 교감을 나눠요. 나는 위로를 받아요. 나는 위로를 받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강아지는 그분을 위로해 주는 대신 그분 혼자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고립된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대부분 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자꾸만 이제 강아지가 문제다, 어디가 문제지 그러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견주 문제입니다. 그죠? 견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강아지와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은 사람한테도 교육을 좀 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뭐 딱 이렇게 사람을 위한 교육 매뉴얼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그 문제 행동, 이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따라서는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 행동을 고쳐준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또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좀 기억나는 조금 사례부터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참 이건 보람이 있었다 혹은 재미있었다, 기억에 남는다. 제가 뭐 보람이 있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지났지만 어린이날 때 강아지를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네 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죠. 함께 삽니다. 사는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고 나면 그 강아지는 온전히 누가 키우느냐? 어머니나 아버지가 키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강아지는 무리동물입니다. 무리동물이면 강아지 때는 제일 연약하거든요. 한 6개월 이하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이 우리 식구라는 중에서 우두머리를 찾아야 그렇죠. 돼요. 거기 가서 예, 예. 일단 막 기어야 됩니다. 네. 가서 기면서 저 좀 어떻게 좀 그럼 난 물론이죠. 약하니까 예, 예. 살려달라고 그러죠. 나도 여기 무리로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의 일년은 강아지는 대부분 사람의 일년이 강아지한테는 한 10년에서 13년도에 그렇죠. 정신적 예. 연령 성숙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한 6개월이 되면 이때부터 서열형성이거든요. 네. 그럼 한 3, 4개월 지나서 나는 강아지를 이쁘다고 키웠는데 얘는 강아지는 혼자서 이제 잠깐만 그렇죠. 벌써 내가 아는 이제 거죠. 나도 좀 멀 컸으니까 예. 여기 우리 집안 서열 좀 정리해 보자. 그렇죠. 예. 아빠는 늦게 들어오시고 네. 강아지가 내가 가면 야 막 이러니까 저 넘버 원. 음. 엄마는 좀 조금 등치도 있고 넘버 투. 가장 만만한 건 뭡니까? 아이네요. 아이네요. 네. 근데 아이를 강아지가 말 그대로 서열 형성기가 되면 내 밑으로 더 두고 싶지 위로 두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6, 7개월 되면 아이들이 네. 이럽니다. 저희 찾아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아저씨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아빠하고 엄마 말은 듣는데요. 저 말은 안 듣고요. 저만 보면 뛰어오르고요.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고요. 저를 우습게 봅니다. 예.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까지 안 하겠지만, 막 그래서 오면 네. 이제 그럴 때 가장 뿌듯해요. 아이가 아저씨가 마법을 부려줄게. 그래서 한 달 뒤쯤에 아이도 조금 가리키고, 네. 강아지도 가리켜서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시작점은 같이 걷는 거, 산책할 때 강아지가 자기 맘대로 가지 않거든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각측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각측. 예. 옆에서 같이 갖는다 네. 해서 각측 훈련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을 하는 순간 강아지한테는 이런 거예요. 어느 강아지가 가고 싶은데 옆에 따라가고 싶겠어요. 일로도 가고 싶고 그렇죠. 절로도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친구들은 뭐 민감한 감각도 많으니까. 아이가 이쪽으로 와야 돼 하면 자기의 그걸 절제하고 네. 가는 거로 시작하는 게 벌써 네. 이제 아이가 조금 다른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시켜서 아이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보면 예. 그게 이제 내가 비록 내 생업이어서 이건 하고 있지만 네. 똑같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대한 그런 것들이 제일 보람찬 것 같고요. 예. 아이들이 이제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서 엄마 오늘 누구하고 이제 같이 살을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와서 그런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으시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좀 오네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집에 입양을 했는데 이 문제 행동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의 직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문제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왔는데 강아지가 자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동물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화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주인인데 내가 했을 때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손이 간다든가 내가 하기 싫은데 주인이 그 일을 했을 때 묵니다. 이제 그렇죠. 동물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네. 물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주인은 혼내죠. 우리 그냥 맴매 하고 이제 혼내죠. 그러면 강아지가 조금 있다가 핥아요. 주인 팔을 이렇게 핥아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놈이 내가 너 밥을 주니까 내가 주인이란 건 뻔히 아는데 나를 순간적으로 나를 물었다가 이제 반성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개는 내가 너를 물었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걸 너도 알았지. 내가 너의 리더야.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은 그걸 방치를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아지 개를 훈련시키기 이전에 그 견주들 주인들의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얘네들의 의사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강아지하고 말 좀 통했으면 좋겠다. 내가 말로 타일로 쓰으면 타일르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긍정적 강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아지한테 어떠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강아지가 조금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하고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사람도 어느 정도 생활해서 근데 지금은 대부분 행동교정사들이 볼 때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집의 강아지를 보면은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지금 선생님께서 아유 얘하고 말 좀 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강아지랑 좀 같이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미스테리한 말도 좀 통했으면 좋겠고 혹은 말이 안 통해서 참 미스테리한 우리 동물들하고 오늘 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두산 선생님 오늘 같이 온 강아지는 무슨 종인가요? 프렌치 불독이라. 프렌치 불독.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는 그 프랑스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또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또 권위 있게 생기기도 하고 참 재밌는 얼굴입니다. 안녕. 자, 인사해야지. 안녕. 이름이 뭐? 얘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저기 구루퍼라고 해요. 구루퍼. 야는 이름 멋있다. 이 강아지는 제가 오늘 뭐 훈련이 너무 돼 있는 애들은 네네. 이렇게 데려오면 그럴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사회화가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을 시킬 때 지금 목적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 교수님이 요 주의를 네, 한번 알겠습니다. 잡고 강아지를 데리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집에서 그냥 요 정도면 훈련 맡기시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훈련은 보기보다 간단해요. 제가 간단한 집에 가서 오늘 하실 거 맨 처음에 뭐냐면 먹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항상 손끝에 아, 예. 먹이를 줘버릇 하시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그 다음서부터는 관심을 가져요. 훈련은 강아지들의 뼈를 해부학적으로 만약에 보면 등뼈가 척추가 연결되어 있죠. 네. 엎드려 뻗쳐 하실 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니까 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앉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같이 생각했던 게 몸 때문에 되는 이게 일이네.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집에서 우리 강아지 앉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자 앉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기 예. 보세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 강아지는 먹기 위해서 그렇죠. 고개를 들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앉는 것뿐입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생태학적인 거였는데. 예, 그냥 여기서 집에서도 보시면 간단하게 먹이 주고 자 위로 앉아 앉아 얼른. 앉아. 예.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그렇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못 앉는 게 저희 집에 있는 훈련을 잘하는 애들은 앉잖아요. 앉아 그러면은 바로 앉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돼 있는 아이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뭐 악수 같은 거 그런 걸 만약에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기 손에다가 대부분 이렇게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네. 여기다 이렇게 먹이를 끼세요. 끼시고 여기 손가락 여기 아무데나 상관이 없으세요. 자, 네. 이렇게 보시면 아무데나 상관이 없으세요. 끼세요. 끼시면 자 여기 먹이 손에 주는 거를 항상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어디 먹어. 있는 거지? 보고. 입의 구조상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손가락 어딘가 있다 여기 있다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네. 들을 때 대부분 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먹이를 줍니다. 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손을 잡게 되면 당연히 먹이를 주는 그렇죠. 이게 행동 유형이 먹이하고 그런 손하고 식으로.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는 근데 왼쪽으로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사람의 왼쪽. 왜냐하면 오른손에는 뭐 필요하신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왼쪽으로 끌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끌고 한번 이렇게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만들어 많은 사물도 접하게 하고 소리도 듣게 하고 가자 그럼 한번 그래, 가보세요. 가보자. 그냥 교수님 야, 뭐 여기 저한테 스튜디오 얘기 신기하지. 듣지 마시고 편한 대로 여기 강아지한테 스튜디오 맞추지 신기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그냥 교수님이 원래 걷는 아, 거로 그럴까요? 한번 걸으시면 저기까지 돼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예. 너 저기 내 자리 한번 가볼래? 저기 아무것도 없어. 잘 따라가네요. 어때?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 이 친구? 예. 이쪽으로 가보자. 예. 교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교수님 지금 보시면 교수님도 어느새 강아지 위주가 돼 버리셨어요. 그러네요. 그냥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시면 되는데 네, 자꾸 얘만 강아지를 보고. 들이자마자 얘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가자 하면은 얘가 잘 따라오나? 아휴, 졌어. 처음부터 졌네. 그냥 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아, 선생님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예, 예. 굉장히 쿨해 보이시고. 예, 그냥 편하게 걸어가시다가 내가 쓰면 강아지도 같이 쓰고 그러네. 또 천천히 걸어가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저거 그냥
훈련을 시킨 거겠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킨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가장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강아지한테 내가 너보다 위야. 이거를 쉽게 하는 법. 아, 이거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끝이에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혹시라도 아. 친구네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누가 있으면 지금 요 자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세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일 땐 계속 가만히 있어 한번 또 가만히 해보고. 있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자세가 뭐냐면 훈련에서의 기다려 동작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어. 아니면 기다려. 해가지고 여기서 몸을 이렇게 가만히 있게. 네. 가만히 있게 할 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로 반은, 인해서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앉거나 엎드리거나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있게 해주면 네. 일단은 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원. 많은 분들이 이제 리드줄하고 목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개에 끌려가죠.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산책을 다 가는데 예. 거의 열이면 한 8분이 다 그러고 다니시는데 예.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 가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어차피 그거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인데 이 아이도 제가 지금 교수님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헝겊 목걸이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까지 하는 하네스라든가 예, 여기 아니면 이렇게 헝겊 잡아주는 거 목걸이, 있죠. 예. 그걸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전혀 강아지들이 통제가 하면 안 돼요. 아,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 하나는 먹이를 이용해서 하는 긍정적 강화 훈련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긍정적 강화. 먹이를 주죠. 그러면 전문 훈련사들이 대부분 여기다가 먹이를 한 손에다가 2-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자, 맨 처음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아, 예. 이리 와. 여기까지 오면 먹이를 주죠. 하나의 그런 보상이 다음에 있고요. 일단.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가자. 이리 와. 여기 먹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죠. 사람이 원하는 여기 섰을 방향. 때 똑같이 쓰면 또 먹이 주고 네. 또 같이 가자. 그룹퍼 이리 와. 하면 계속 지금 제 눈을 쳐다보고 있죠. 이게 쳐다보면 보지만 여기까지 오면 또 먹이를 주고 예. 먹이로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보시면 계속 눈은 아마 교수님은 느끼실 거예요. 눈은 계속 저를 쳐다보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이거 또 언제 먹이 주지? 언제 먹이 주지? 내가 저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하면 먹이 안 주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먹이를 주지. 근데 제가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게 이 아이한테 느끼게 해줄 건 뭐냐면 여기 다 가봤는데 제 옆에만큼 결국은, 좋은 데가 없다. 결국은. 네. 예, 여기 다 가봤는데 그것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 주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런 긍정적 강화가 안 될 때는 부정적 강화를 네. 합니다. 그런 그거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별다른 네. 그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가다가 줄을 당기시면 여기는 목이 조여들어요. 그러면 가다가 내가 목이 아프겠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저한테 손을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내면 돼요? 예, 이게 제가 훈련할 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목걸이 체인도 대부분 이분들이 목걸이 아플까봐 막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도 하나가 있어요. 이 고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당겨도 예, 그렇게 예, 뭐 그렇죠? 강압감을 못 느끼는 그냥 근데 뭐 뭔가 좀 강제만 된다 그 정도만 있고요. 하지만 이 고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여기서 아이고, 살짝만- 이건 다릅니다. 예, 예, 살짝만- 이거 다릅니다, 이거. 예, 살짝만 이거 당겨도 아파요. 예, 아프시죠? 기분은 나쁜데 이거. 고름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목걸이들을 해서 아까처럼 고리를 밑으로 내려가서 예. 실제적으로 이 아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예. 그 훈련과 잠깐의- 어떤 학대하고의 그 아주 경계가 있네요. 만약에 예. 이거를 잘못하셔서 아까처럼 줄다리기를 하셨으면 굳이 헝겊 목걸이나 하네스나 똑같아요.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는 힘으로는 강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고리를 밑으로 내리시면 얘가 살짝 가려고 할 때 잠깐 그럼 훈련사가 돼야 돼, 교정사가 돼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그 좀 힘드신 점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강아지가 얘가 이상한 애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주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 부분만 좀 지나가면 좀 속도도 좀 빨리 붙고, 네.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문화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이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견주님, 요 몇 가지는 꼭 좀 지켜주세요. 가장 많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겁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강아지를 이해하지 말아라. 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막 이거는 무슨 사회적 법규고 이거는 윤리고 도덕이고 실질적으로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강아지들은 맨 처음엔 생존, 번식, 네. 그리고 만약 뭐 생존도 먹이도 들어가겠죠. 먹이와 번식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자기의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애견은 제가 주인으로서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죠, 강아지가. 근데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같이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가는 그런 어떤 단어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키울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생명에 대한 책임감. 네. 내가 얘에게만 밥을 주고 어떤 베네핏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반려동물도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네. 네, 정신적인 위로도 맞습니다. 주고, 예. 네. 그러한 어떤 서로 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행동 자체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공부도 좀 하시고 예. 이러다 보면 그러한 어떤 유기동물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네. 예.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혹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회복되는 시간도 빨라질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도 궁금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여쭤봤는데요.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시작하시고 이러다 보니 근데 운명처럼 또 다른 일 하다 보니 또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좀 과정이라는 게 밟아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어떤 걸 밟으셨나요? 저는 일단 자격증을 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다른 애견 훈련소에 가서 필드에서 많이 배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훈련소에 가서 저희 훈련소를 이제 차리게 됐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교육 말씀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실 그 공식화된 교육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없었는데 네. 다행히도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신직업을 이제 44개 신직업 외국에 있는 직업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그 중에 이제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이라는 명칭으로 네. 도입을 했습니다. 애완동물 행동상담원.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정원 선생님 그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기관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어떤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지금 아직 없으십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의 교육과정이 1년에 4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에서도 그 시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360시간을 운영을 할 때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사실 이 문제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죠. 많은데, 사실 그 360시간 중에서 그 다양한 어떤 그 문제 행동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생들이 참 어렵습니다. 360시간이라는 교육을 받으면 나가서 이런 일을 해도 돼라고 해야 되지만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기서. 네,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행동들을 사례가. 일으키는 강아지들 사례들을 네. 많이 접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특정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들을 좀 받으면서 네. 관련 학과 공부도 하면서 필드에서 현장에서 좀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고래가 자꾸 나보고 형 형이 저봐 형 맛있겠네. 엄마, 좋아. 얘 이름 지었어요? 좋죠.
털난이는 짐승 집안에 같이 사는 거 아니다. 도둑 고양이는 다 없어져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버지가 고양이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다 데려가서 뛰고 살아. 절대 안 돼. 내가 갈게. 우리 보러 맨날 갈게. 나중에 꼭 만나자.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훈련비가 한 달에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이에요. 네. 예, 50만 원씩인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중에서 제일 많이 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니까 믿고 많이 와서 좀 맡기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선생님 말씀을 좀 말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네. 신직업으로 애완동물 행동상담원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그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국을 하나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시간당의 어떤 페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많이 일을 하는데 보통 방문 쪽이죠, 이제 방문. 네. 그 우리 강아지가 그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에 가서 어떤 교정을 그게 더 해야지. 효과적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위탁을 해서 교정을 시켰을 때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방문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되게 시간당 85파운드에서 한 300파운드, 400파운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간당 한 14만 원에서 그러네요. 한 45만 원, 50만 네.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현재 그 정도의 어떤 그 시간당 페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 입장에서의 그런 것과 또 이제 방문 상담 이런 게 좀 다른데 아까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방문 교정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뭐냐면 트렌드가 이제 좀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기듯이 네.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겨서 알아서 고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교수님도 그러실 거 예, 아니에요. 예. 만약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업체에 예. 맡기시고 다 된 다음에 어떻게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 애완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좀 그렇겠지만 저도 네. 지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훈련 교실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강아지를 직접 네. 데리고 오신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일반 애견 훈련소가 아닌 지금 행동 교정사 쪽으로 네. 해서 방문 내지는 일정한 수업을 시간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교정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한 문제점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점의 발생은 아마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애견 훈련소를 하다가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신직업으로 뜨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훈련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키우는 사람들의 개념이라든가 애견 문화가 그만큼 발달돼서 네. 이제는 애견을 키우는 그 행동 자체가 틀려지니까 그 문화 자체가 좀 틀려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문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같이 하게 되고 또 물론 뭐 20, 30년 후쯤에 우리가 더 높은 문화를 하겠지만 네. 계속 그 수요는 일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경기도에서 그 여주에 그 반려동물 복합 테마파크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완공인데 사실 그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그 사업비는 550억 예, 단위로 해서 그 12만 평 부지에 이제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한 개 구역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또 한 개 구역은 그 우리 뭐 민관 또는 산업체 이런 쪽의 연구소 이런 쪽들이 모여서 어떤 그 단지를 이루는 그 클러스터도 이렇게 한 개 부지가 또 형성했다고 또 한 개 부지는 관광 테마파크 위주로 해서 이렇게 리조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 해도 사실 10,000명대 단위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지금 일단 지자체 단위에서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유기동물인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유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하게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행동교정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언뜻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지금 현업 그리고 전문 직종에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죠? 강아지한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강아지보다는 좀 사람한테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스트레스 받는 그 유형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저는 첫 번째 이제 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요즘 와서 이제 새로 나오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유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도 제가 지금과 같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대개 보면 이제 방문이거든요. 그러한 방문식에 저도 교정을 좀 원했어요. 이제 좀 바꿔 나가려고 해요.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애견 훈련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아지는 내가 밥을 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밥을 안 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내가 물을 안 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청소를 안 해주면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좀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만약에 애견 훈련사라든가 다른 강아지들을 돌보는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교수님은 어느 날 쉬실 것 같으세요? 그렇구나. 학생들,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무거운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죄송한데 저희 그 어릴 때 이제 애견 훈련소를 처음 시작하고 제가 옛날 분들은 아이를 많이 저희가 일남오녀예요. 위로 누나가 5이거든요.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애견 훈련소를 하면서 처음으로 훈련소를 차려가지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개들을 하다가 보니까 일남오녀의 막내자 장남이 어머니 한갑자치를 못 갔어요. 강아지 때문에.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줄 수도 없고 먹이를 이렇게 내가 찾을 수도 없는데 이게 정말 쉬는 날이 없네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뭐 아는 사람한테 좀 맡겨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에게 같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러면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믿고 맡겼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내일 바쁘다고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얘를 잠깐만 봐줘 그러고 가는 그런 선생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휴일이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저 정도까지 책임의식이 있어야겠구나. 아까 정원 선생님께서도 책임의식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선생님은 약간 다른 스트레스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그 행동교정사를 교육하는 그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행동교정사의 일을 하고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다 이제 열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반려 인구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쉬는 시간도 없이 때로는 직업의 특성상 네. 예, 휴일도 없이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 과외 시간에 좀 어떤 프리한 시간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젊은 분들 중에 간혹 너무 좀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냥 일반 어떤 물건을 대하는 그죠. 나 어떤, 걔 좋아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몇 가지 해서 이렇게 하면 고쳐지겠지. 뭐 이렇게 아주 하면 참을성도 많아야 예, 되는데. 고쳐지겠지. 이제 이러한 아주 좀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아지가 기계가 아니고 예, 사람도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주도 그래서 그러한 견주도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강하지 않으면 좀 힘든 일이라고 봐야 네. 됩니다. 책임감 없는 학생들 때문에 속상하시고. 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직업이 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거기서 조금 좀 보충을 좀 해드리고 예, 싶은 얘기가 말씀하세요. 있는데 이럴 때 정말 말씀 많이 드려야겠어요. 예,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오십니다. 근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오셨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지금 어느 교정을 해야 된다. 네. 교정의 필요성.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일반 견주분들하고 가르치는 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의식 변화를 시키고 나면 어쩔 때는 실습할 시간이 조금 모자랄 때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와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고 내가 한번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각각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강아지를 대해서 연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연구하시는데 동물적 본능에서의 강아지의 이 심리는 좀 어떨까? 네. 예, 그쪽에서 좀 보시고 강아지의 세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내 감정대로 강아지가 생각하겠지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 강아지가 과연 내 감정과 내가 얘를 파악하고 있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한 번 정도 의심해 보시는 게 네. 제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하실 때 보면 이 산업의 발전성을 먼저 보시거든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이 산업은 없어질 수는 없는 산업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산업들은 모두 어느 정도 되면은 정점을 찍고 유지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업이 조금 우리들이 뭐 우리나라의 다른 몇 가지 산업이 보면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문제보다는 네. 좀 내가 이 한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교정을 시켜줬었을 때 이게 실패하면 이 아이의 운명을 예. 그게 교정사들한테 제일 필요한 연구의 방법이거든요. 이 아이의 운명이 만약에 내가 교정을 시켰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산업적인 부분을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시되 주의하실 점은 이 직업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귀결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동교정사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일정 기간의 그 정형화된 어떤 커리큘럼을 거쳐서 기계 찍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전문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을 가다가 보면 이제 친해진 그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얘네가 작년 겨울부터 좀 친해졌는데 물론 경계심이 강한 애들도 있지만 네. 보편적인 애들이 와서 제가 사료를 가다 보면 쓰레기통을 뒤지려고 해요, 집을. 그러면 해서
전배가 제가 이제 붙여진 이름 전배가 하고 부르면 봅니다 저를 보고서 와요. 와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네. 제가 데려가면 쫓아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 3층인데 계단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와서 제 발에다 뺨을 부비고 만져주고 스킨십하고 네. 그러고 있다가 자기 집인 양 거동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른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응 하고 이제 하죠. 자기 네. 집인 양. 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갑니다.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몇 번을 마주치는데 이러한 이제 실제로 삶 자체에서 그러한 어떤 뭐 측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예, 될까요? 예. 그거부터 실천을 좀 하면서 어떤 직업의 가치관을 좀 심어주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요. 감동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습데 뭐 일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잘해주신 이주상 선생님 그리고 정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직업들이야말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직업의 발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쓰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